멀티모달 러닝 with 트랜스포머스 서베이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이고요. 먼저 멀티모달리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인간은 이제 여러 모달리티의 감각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동적인 환경에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서 노는 코끼리 이미지가 있다 하면 이미지는 이제 수천 개의 픽셀로 장면의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에 대한 텍스트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순간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는 초기에 인간의 감각을 모방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정보 소스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각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모달리티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멀티모달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할 2022년 6월에 공개된 이 서베이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용한 트랜스포머 테크닉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대표적인 신경망 학습 모델 중 하나로 다양한 머신러닝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의 등장과 함께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멀티모달 러닝 또한 핫토픽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논문의 메인 컨텐츠들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 감각, 여러 모달리티로 인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AI 내비게이션 로봇은 현실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멀티모달 센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휴먼 센터드 MML 태스크가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딥러닝 시대가 도래하면서 트랜스포머 같은 딥 뉴럴 네트워크들이 MML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주요 성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의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NLP 태스크를 위한 모델이었는데요. 이제 NLP 태스크에서 소타 달성을 한 이후 여러 파생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 모델들이 NLP 도메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주얼 도메인 등 다른 모달리티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비전 도메인으로의 확장인데요. 초기에는 CNN 피처의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원본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리사이징하고 원디멘셔널 시퀀스로 리쉐이핑을 하는 버트 스타일의 프리트레이닝을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VIT가 만들어지면서 이미지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직접 적용을 하면서 다양한 컴퓨터 비전 작업에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멀티모달 태스크로의 확장인데요. 예를 들어 비디오 버트에서는 이 비디오 버튼은 트랜스포머를 멀티모달 태스크에 확장한 최초의 연구로 트랜스포머의 멀티모달에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 이어서 여러 멀티모달 사전학습 모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중에 특히 클립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리트리버 태스크로 전환하는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했으며 제로샷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라지 스케일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모달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셜미디어, 온라인 소매 등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여러 대규모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최근 멀티모달 데이터셋의 경향을 잠깐 살펴보면 데이터의 스케일이 커졌고요. 수백만 스케일의 초대규모 데이터가 이용이 되고 모달리티도 다양해졌습니다. 비전 텍스트 오디오 외에도 360도 비디오, 3D 댄스 모션과 같은 새로운 모달리티들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시나리오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캡션이나 QA 외에도 리얼라이프 이미지 또는 자율주행 데이터 등의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태스크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은유 이해나 혐오 발언 탐지 등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멀티모달 태스크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스트럭셔널 비디오, 이 요리 비디오 이런 것 같은 인스트럭셔널 정보를 담고 있는 비디오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핵심 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여러 개 블록이 쌓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 블록에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포지셔나이즈 풀리 커넥티드 피드워드 네트워크 두 개의 서브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이 레이어 뒤에 각각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포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이제 토큰화가 되어서 포지션 인베딩과 함께 하나의 시퀀스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비전 트랜스포머인데요. 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 스페시픽한 인풋 파이프라인을 가지며 이 인풋 이미지가 고정된 사이즈의 패치들로 스플릿이 되어서 리니얼리 인베디드 레이어를 지나게 되고, 포지션 인베딩을 추가한 후에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의해서 인코딩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인풋을 토큰화하고 인베딩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오른쪽의 테이블은 토큰화와 인베딩에 대해서 일반적인 적용 방법들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큰 인베딩 퓨전인데요. 트랜스포머는 각 토큰 포지션이 여러 개의 인베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토큰 인베딩 퓨전 또한 모델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에서는 셀프 어테션과 그 베리언트들에 의해서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이 필수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요 멀티모달 셀프 어테션 디자인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리 서메이션인데요. 이는 여러 모달리티의 인베딩을 각 토큰 포지션에서 가중합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early concatenation으로 여러 모달리티의 토큰 인베딩 시퀀스를 단순히 연결을 시켜서 모달리티의 포지션을 전체 시퀀스로 인식하여서 이제 맥락을 잘 인코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때문에 비디오 멀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hierarchical attention으로 멀티 스트림 투 원 스트림입니다. 트랜스포머 스트림이 이제 독립적으로 각 모달리티를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합쳐서 또 다른 트랜스포머에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원 스트림 투 멀티 스트림으로 먼저 하나의 통합된 스트림으로 인코딩을 한 뒤에 두 개의 별도 트랜스포머 스트림이 이어집니다. 이제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동시에 이제 각 단일 모달리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크로스 어텐션인데요. 투 스트림 트랜스포머라고 했을 때 이제 쿼리 인베딩이 크로스 스트림 방식으로 교환이 됩니다. 바이브웨트에서 최초로 제안이 되었고요. 각 모달리티를 이제 서로 조건부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산 복잡도도 그닥 높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각 모달리티를 고려할 경우에 전역적인 크로스 모달 어텐션을 수행하지 못해서 전체 컨텍스트를 놓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크로스 어텐션 투 컨캐티네이션입니다. 크로스 어텐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크로스 어텐션의 결과를 합쳐서 하나의 트랜스포머를 통과시켜서 글로벌 컨텍스트 또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인데요.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이제 이 메소드들은 싱글 스트림, 멀티 스트림, 하이브리드 스트림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 모달리티 간의 인터랙션의 시점에 따라서 early interaction, late interaction, throughout interaction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들인데요. 먼저 태스크 아그노스틱 멀티모달 프리트레인입니다. 특정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작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 방법론들입니다. 메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먼저 VAP인데요. 이미지 랭귀지 또는 비디오 랭귀지의 조합으로 사전을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피치 또한 텍스트로 이용될 수 있다인데,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멀티모달 컨텍스트에서 스피치 또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잘 정렬된 멀티모달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적이다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프리트레이닝은 정렬된 멀티모달 데이터 쌍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 수집 비용이 크기 때문에 위클리 얼라인드 또는 언페어드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용한 사전학습 방법의 연구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어, 이제 다양한 프리텍스트 작업들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나 이미지 텍스트 매칭 등의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델 스트럭처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단위 스트림, 다중 스트림, 하이브리드 스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모달 인터랙션은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이 유연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의 다양한 구성 요소, 랩에 대해서 수행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이제 기술의 한계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보편적인 네트워크의 설계가 어렵고 여러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에서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프리트레이닝도 널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작업을 위한 사전학습으로 이미지 캡셔닝, 바이디렉셔널 이미지 텍스트 제너레이션 등의 특정한 작업을 위해서 사전학습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정 도메인을 위한 사전학습, 360도 비디오, 스페이셜 오디오, 그리고 스트럭처드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데이터셋 이렇게 특정한 도메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사전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시픽 멀티모달 태스크를 위한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다양한 멀티모달 인풋을 인코딩을 해서 전통적인 분류 작업 그리고 새로운 분류 작업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싱글 모달리티 투 싱글 모달리티, 멀티 모달리티 투 싱글 모달리티, 멀티 모달리티 투 멀티 모달리티 등의 다양한 멀티모달 제너레이티브 태스크에서도 다양한 조합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챌린지스 앤 디자인스인데요. 먼저 퓨전은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얼리 퓨전, 미드 퓨전, 레이트 퓨전의 융합 전략을 통해서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해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얼라이먼트는 이제 여러 모달리티 간의 데이터의 얼라이먼트는 멀티모달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트랜스포머 기반의 정렬은 웹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비전 또는 랭귀지 태스크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모달리티를 컨트랜시브 러닝을 통해서 공동 표현 공간을 매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경우에 모델 최적화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퍼러빌리티인데요. 다양한 데이터셋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모델을 전이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라인드 데이터에서 학습된 모델을 이제 실제 위클리 얼라인드 테스트 환경으로 전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이제 트레이닝 하는 데이터와 실제 우리가 프랙티컬한 데이터 사이에 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클린 모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포토 오버 라벨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다운스트림 제로샷 이미지 프레딕션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버피팅과 크로스 태스크 갭 또한 모델 트랜스퍼러빌리티의 메이저 옵스타클이라고 언급합니다. 네 번째는 에피션시인데요.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멀티모달 모델이 파라미터 크기가 커서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점과 셀프 어텐션의 특성상 인풋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시간과 메모리도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와 같은 방법들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의 에피션시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버스트네스인데요. 이는 데이터의 변화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두 개의 키 챌린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로버스트네스를 이론적으로 애널라이즈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버스트네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니버셜니스인데요. 최근 연구들은 이제 가능한 한 통합된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한 모달리티와 멀티모달 작업을 처리해서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니모달, 멀티모달 인풋 태스크를 위한 파이프라인 통합입니다. 이제 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일부 모달리티가 결여되어서 단일 모달리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이 멀티모달 모델에서도 단일 모달리티의 데이터와 태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모달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통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언더스탠딩 이해 및 분류 작업에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필요하고 생성 작업에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태스킹 학습을 사용하여 이해와 생성 워크플로우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스크 자체의 통합 및 변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클립 모델은 제로젯 레코그니션을 리트리벌로 변환을 해서 모델 수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통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터프리터빌리티인데요. 모델의 결정 과정이 이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레퍼런스이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